안녕하세요. 음악 주변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코너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정철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웹사전을 한 15년 정도 만들었고, 물론 웹사전을 만드는 거는 직업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음악 듣기에 썼던, 그냥 음악만 들으면 되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열심히 들어왔던 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이었는데,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하고,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책과 음악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반 이렇게 같이 좀 엮어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할 책은 아트록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. 이 잡지는 92년도 봄에, 1992년이죠. 1992년도 봄에 시작해서 2000년 12월까지 이렇게 계속 발간이 됐고, 처음에는 이렇게 개간으로 내려고 했었고, 그런데 이제 점점 개간으로 내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나중에는 좀 이제 비정기 간행물이 됐고요. 금액은 한 권에 처음에는 7,800원으로 시작을 했었고, 마지막에 이제 16호는 10,000원이었어요. 그때 물가로 치면은 뭐 아주 싸지는 않은 잡지였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잡지는 원래 이 잡지에 원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책자도 있었고, 그리고 또 언더그라운드 파피루스가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는 책자도 있었어요. 이런 초기 잡지를 이제 모태로 삼아서 이제 제대로 된 정기 간행물이 나왔던 거죠. 그리고 아트록 매거진이 안 나오게 된 다음에 뮤지컬 박스라는 잡지가 2권 정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관련된 잡지는 그 정도가 발간이 됐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아트록 매거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성시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, 성시환은 라디오 DJ로 이제 유명했던 분이고, 그때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 나온 음악들을 그냥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시환 씨는 그 프로그레시브 락 음반 재발매 전문 회사인 시완 레코드라는 곳을 설립을 했고, 그리고 그 시완 레코드와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레시브로 관련된 음반들을 파는 마이도스라고 하는 레코드 샵을 운영을 했고, 거기서 프로그레시브 락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아트록 매거진을 창간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전체를 이렇게 다 꿰서 전부 다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이 프로그레시브 락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완 레코드와 성시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아트록 매거진을 재발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. 제 결론은 이제 재발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. 이게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고, 이게 읽어보면 일단 뭐 옛날 책이니까 자료 확인이 쉽지가 않았잖아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주로 맞지만 틀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음반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, 뭐 이렇게 그 리뷰어의 어떤 감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도대체 정보는 어디 있는 건가,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막 잘 돼 있는데 뭐 정보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왜 다시 봐야 되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지금 다시 볼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, 일단 이 잡지가 출간되던 때에 음악을 많이 듣던 65년생부터 75년생들 사이가 그때 이 아트록 매거진을 보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. 그리고 그때 음악을 많이 들었고, 그래서 이 아트록 매거진에 소개된 그 음반이어야 좋은 음반이다, 한번 검증이 된 음반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음반을 구매를 할 때 아트록 매거진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이제 꽤 고려를 해서 사거든요. 그래서 이 아트록 매거진에서 소개하지 않은 음반들은 소개된 음반들보다 이렇게 덜 팔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트록 매거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, 이 아트록 매거진을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. 특히 그 앞쪽에 한 3-4권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고 거래하는 데에서는 뭐 한 5만 원, 10만 원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다시 봤을 때
옛날에 봤을 때는 정보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, 저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때 정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또 요즘에는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의 문화를 다시 읽어서 아, 저런 때가 있었구나. 그럼 우리도 다른 형태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이 아트록 매거진도 벌써 정관된 지 20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이렇게 재출간이 좀 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음반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온 요 아트락 매거진의 요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예쁜 햇님 그림이 있잖아요. 요 표지는 이제 클라투의 음반 5집인 마젠타 레인이라는 음반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. 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좀 멜로디가 좋고 목소리가 아주 고운 이런 곡들이 몇 개 있어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음반입니다. 저도 좋아하고요. 햇님 있잖아요, 햇님. 요 햇님은 사실 그 클라투의 1집에 있어요. 이제 요 클라투의 1집인데 여기서 이제 햇님이 나오죠. 근데 요 앨범에서는 콜링 오키펀치 어쩌고라고 하는 이제 곡이 카펜터즈가 불러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뭐 너무 이렇게 밝고 좋은 그런 음반이죠. 이게 1집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클라투의 가장 명반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이제 요 2집입니다. 요 호프라고 하는 건데 정말 심포닉 락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앨범이고 저는 어렸을 때 핑크 플로이드의 닥사이드 오브 더 문에 거의 근접한 음반이다, 완성도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클라투의 2집이 그 어떤 명반 가이드북에도 소개가 됐어요.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. 이 어떤 명반 가이드북은 이제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레시브 락 명반 가이드북이라는 책이고, 예, 제가 쓴 책입니다. 예, 좀 민망하지만 이제 보시고 다른 또 뭐 재밌는 글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요. 프로그레시브 락 명반 가이드북을 제가 이렇게 형들이랑 쓰게 된 계기는 아트록 매거진이 정관된 지 10몇 년이 지나도록 한국어로 된 읽을 만한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음악을 30년 넘게 들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책이 나와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제 기분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이제 용기를 좀 얻어서 2권도 지금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뭐 오늘의 프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